자, 오늘은요. 자, 발효식품이 건강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먹지 말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 첫 번째로 채택돼서 이 질문을 좀 답을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발효식품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죠. 그렇죠? 전통 음식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그리고 그것을 며칠만 안 먹어도. 여러분, 외국 여행 가시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뭘까요? 거의 김치라고 하죠. 우리나라 김치 없이는 못 산다. 된장이라든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애착을 갖고 그토록 좋아하던 음식이 독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음식을 그토록 좋아하고 미각신경이 왜 그렇게 발달했을까?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사슴이 예를 들면 칼슘이 부족하다 하면 뼈를 먹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최대한 부족한 것을 어디에서 먼저 찾냐면 내가 예전에 먹던 음식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칼슘을 고기나 아니면 신김치에서 거기서 얻었다, 비타민들을. 그러면 내가 칼슘이 부족할 때 신김치가 땡기게 돼 있어요.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몸이 원하는 거를 내가 찾아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어떤 미각신경이라든지 다른 감각들이 원하는 걸 찾다 보면 몸이 굉장히 망가집니다. 특별히 이 미각신경은 잘 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해로운 음식도 어떻게 돼요?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전통 음식은 사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긴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이 저장하는, 그렇죠, 저장 음식을 이렇게 선조들이 만들다 보면서 젓갈류나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식초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음료도 발효 음료 같은 거.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위암이 많아지는 거예요. 위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들. 근데 이러한 소화기 내의 암들은 반드시 무엇과 관련이 가장 크냐면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1순위가 소화기의 암들과 염증과 질병 그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도 생기겠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 내 암의 원인은 저는 먹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발효되고 부패하고 상하고 가스가 차고, 그리고 과한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서 그것들이 독성 물질이 되고 혈액을 따라서 그 소화기관에 침투해 가지고 병이 생기는데요. 이 발효식품들의 종류를 우리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김치, 신김치, 동치미.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사실은 발효식품이에요. 왜냐하면 제 강의 중에 한두 개가 있기 때문에 왜 먹지 말아야 될까? 물론 거기에도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치즈, 또 우유를 발효시킨 거죠. 또 요구르트, 그리고 또 젓갈류. 그 다음에 오늘 건강식품이라고 슈퍼나 이렇게 건강 웰빙 코너에 가면 아주 많이 놓여있는 게 있죠. 청국장, 또 식초, 그렇죠? 식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효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고온 발효가 있고 두 번째는 저온 발효가 있어요. 고온 발효는 대부분 짧은 시간에 발효가 일어나고 저온 발효는 오랜 시간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때 말하는 발효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고온 발효와 저온 발효는 서로 대치되는, 맞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온 발효는 그 발효라는 말이 부패라는 말과 거의 비슷해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빵을 만들 때나 쿠키를 만들 때나 제과를 만들 때 이 발효의 시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잖아요. 발효할 때 발효를 위해서 사용되는 효모나 이스트가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발효를 할 때 밥이 있습니다. 이스트 밥이 있어요. 뭐냐면 설탕이나 당분이에요. 당분이 없으면 발효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스트의 먹이죠. 그래서 이스트를 당분과 함께 이렇게 저어가지고 발효시키면 짧은 시간에 1차 발효, 2차 발효가 되면서 날아갑니다. 성분을 보면 이스트 써 있으니까, 야, 빵에 이스트 써 있으니까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스트는 뭐 해버려요? 이스트는 날아가 버려요. 근데 좋지 않은 빵은 흔히 통밀빵 중에서 그 이스트가 날아가지 않는 빵들, 잘 부풀리지 않는 빵들은 완전히 그것은 독입니다. 독이에요. 그런 빵은 독입니다. 근데 잘 부풀린 빵, 이스트 균이 누룩이 이제 싹 날아간 빵들은 최고의 빵이죠. 근데 이제 이런 빵들의 발효는 굉장히 시간과 양과 환경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빵을 이렇게 만들 때 그 빵을 덮어놓고 온도계를 재고, 그렇죠? 양을 이렇게 계량을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저온 발효를 할 때는요, 그거 신경 쓸까 안 쓸까요? 그렇게 크게 쓰지 않습니다. 양이나 뭐 큰 차이 안 나도 그냥 맛의 차이로 느끼죠. 그래서 장맛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맛으로 차이를 느끼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시간 좀 잘못됐다고 버리거나 양을 좀 잘못 넣었다 버리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된장, 간장 만들 때. 근데 빵은요, 잘못 만들면 그냥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그거를 방울뱀에 물린 돼지도 그 이스트가 많은 잘못 발효된 빵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 독이 많은 돼지도. 근데 우리가 하물며 이 저온 발효 때 나타나는 그 발효의 굉장히 중요한 민감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먹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 발효할 때 일어나는 굉장히 독한 물질들이 나온다는 것이 최근 밝혀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오래된 것이라고 하면 아폴로톡신이라고 하는 된장이 발효될 때, 간장이 발효될 때 일어나는 곰팡이 누룩균인데 그 곰팡이 균이 이 된장이나 또 간장이나 이런 메주를 담그면서 생기는 엄청난 독성입니다. 이 자체가 그냥 위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의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또 성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바이오닉 제닌이라고 하는 바이오닉 제닉 아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외국에서 이미 이렇게 쭉 발표되어 왔는데 치즈를 먹다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치즈를 먹다 사망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독성 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치즈에 문제가 있다. 찾아보니까 발효를 할 때 잘못된 환경과 잘못돼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사망까지 나타난 그런 일들이 보도되었었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효될 때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막 하나하나 쭉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럼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철저하게 어떤 환경과 어떤 위생과 어떤 발효를 시키자 했지만 사실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품을 이렇게 먹게 되면 사실은 부패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라든지 십이지장이라든지 또 소장이라든지 대장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식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건강식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 식초가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자, 식초는 보통 왜 사람들이 식초를 좋다라고 인식이 된 줄 아세요? 식초가 왜 좋다고?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될 때 포도당으로 분자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세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의 과정과 소화되는 과정과 식초의 균형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식초는 우리 몸의 유전자의 세포를 망가뜨리고 미토콘드리아나 세포 내에 불균형을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식초를 입에 넣는 순간 타액에는 그 아밀라제라든지 또 프티알린이라는 이런 효소들을 그 작용을 아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소화를 방해시키는 것이 신김치나 식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먹게 되면 속에서 정상적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열을 만들어내는 곳, 우리 몸에 열을 만드는 곳이 장이거든요. 열을 만들어내는 곳이 이 복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복부를 자극하고 손발을 자극하고 모세혈관이 움직이고 활동한. 근데 모세혈관, 심장탈, 발열기관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열이 나고 안 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과일을 많이 먹거나 혹은 또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열이 식어버려요. 근데 곡식을 적당히 잘 드시고 하다 보면 열이 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모든 질병이
체온이 떨어지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체온이 떨어지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을 만들어낸다고 요즘에 핫팩 갖고 다니고 찜질하고 한다고 해서 열이 나는 건 아니에요. 열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열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방해를 됩니다. 더운 방, 그냥 뜨뜻한 뭐 매트들, 혹은 뭐 손에 갖고 다니는 난로들, 이런 것이 손발이 차가웠을 때는 당분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열을 방해시켜 버려요. 오히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거나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열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열은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져요. 근데 보통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십니다. 이 예전에 생똥을 이렇게 쭉 쌓아놓으면요, 겨울에 거기서 뭐가 나오죠? 네, 생똥을 쌓으면 거기서 김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 김에서는 그 생똥 그 속에다가 손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네, 됩니다. 아주 뜨거워요. 장갑을 넣고 놨는데 뜨끈뜨끈해요. 생똥은. 그런데 발효된 똥을 쌓아놔 보니까 열이 날까 안 날까요? 전혀 안 납니다. 생똥과 발효똥의 차이가 이런 차이예요. 생식이 아닙니다. 뭐냐면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2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발효시킬 게 없어요. 그냥 부패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현미밥이나 발한 현미나 혹은 또 뭐 일반 누룽지라든지 볶음국식이라든지 일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여기서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볶음국식을 씹어 드시든 현미밥을 씹어 드시든 또 은행 같은 거 드시면 막 나중에 열이 조금씩 달아오르는 거 느끼시죠? 뭐 그런 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우리 몸에 1%의 유익을 준다면 혹은 10%의 유익을 준다면 90%는 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식초 같은 경우 신장이나 간이나 위장에서 무리가 가요. 무리 간다는 확실한 생리학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식초를 계속 먹거나 마시거나 한 분들을 보면 옆에만 가도 무슨 냄새가 나요? 식초 냄새가 나요. 안 드신 분들은 충분히 아십니다. 그럼 지금 식초 냄새가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장이라는 사구체에서 그 식초나 여러 가지 기타 그런 그 독성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걸러내지 못하고 신장에서는 나 그만 일을 할래 하고 후퇴를 시켜버리면 다시 간으로 오고 피부로 오게 되죠. 피부가 제2의 그 폐기도 하지만 제2의 뭐 이렇게 해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피부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피부 몸에서 식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식초 냄새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리는 원래 초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원래부터.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딸기를 먹거나 아니면 뭐 사과를 먹는다고 해서 몸에서 사과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향수가 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몸에서 다 흡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뭐 김치 냄새라든지 된장 냄새, 청국장 냄새 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것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딸기를 1년, 10년 동안 안 먹은 사람이 딸기 먹은 사람 옆에 간다고 딸기 냄새 못 맡거든요. 근데 자극적이거나 이러한 발효된 음식을 뭐 몇 개월만 안 드셔도 혹은 2주만 안 드셔도 옆에 가면 냄새가 아주 심각하게 나는 경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효식품이 얼마나 해로운지 다시 한번 인식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